안녕하세요. 한의학 박사 신공호입니다. 이번에는 에, 이 차원의 우주, 특히 사람의 성질, 성격, 성품, 꼭 차원으로 나눠서 설명해야 되는가? 이것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제가 누누이 말씀을 드렸는데, 사람의 뇌에 있는 것은 소주다. 그죠? 근데 소주가 있는데, 그 소주가 우주와 소통하고 있다. 예. 이게 이제 천부경에서 말하는 천일일의 원리예요. 하나가 하나 되는 이치. 우주가 소우주로 카피돼서 들어오는 거죠. 그것을 이제 뇌의 작용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이제 이거를 비유를 해보자고요. 저는 주로 이제 현대 문명의 이기인 컴퓨터의 비유를 많이 합니다. 쉽게 얘기를 해서 이 소우주라는 것은 개인용 컴퓨터예요. 개인용 컴퓨터라고. 그리고 우주라는 것은 뭐냐면 인터넷 바다와야 거기에 연결이 돼 있어. 그죠? 유선이든 무선이든. 그죠? 연결돼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그 거대한 우주를 카피해오는 과정에서, 그죠? 카피해오는 과정에서 이게 성질 우주와 성격 우주와 성품 우주. 그러니까 그 뭐 정보라고 해도 돼요. 성품 정보와 성격 정보와 성질 정보를 대뇌 피질에다가 다 저장을 한 거예요. 그죠? 어떻게 보면 이제 그 뇌에다가 저장을 했다 치자 이거예요. 이렇게 놓고 보면은 물론 뭐 데스크탑으로 얘기를 하면 이런 거예요. 데스크탑으로 얘기하면은 내장 하드 디스크를 하나 딱 만들어 놓고 C 드라이브라고 해서 예, 명명을 해놓고 그리고 거기다 갖다가 프로그램에서부터 다 쳐놓는 거죠. 그죠? 그걸 이제 데이터까지도 다 이제 녹여놓는. 그래서 사실 그 용량이 좀 부족하면 어떻게 내장 하드 집어넣는 방법도 있고요. 또 어떻게 되죠? 하드 디스크를 하나 더 집어넣어요. 예, 그래서 D 드라이브를 만들어서 예, 또 활용을 합니다. 뭐 이런 식으로 사람의 에, 머리와 달리 데스크탑은 마음 놓고 이렇게 용량을 늘릴 수가 있습니다. 근데 말이에요. 사람의 뇌도 그렇게 할 수 있지 않을까? 전 그런 생각을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은 이게 다른 영역이거든요. 쉽게 얘기해서 성질 영역이라는 것은요. 어떻게 보면은 대뇌 변연계에서 대뇌 피질까지 영역이라고 보시면 돼요. 물론 이제 우리 감각기에 연결되어 있는 이제 뭐 안이비설이죠. 그 우리가 오감이라고 합니다. 이 감각기와 그리고 음, 육감이라는 게 하나 있죠. 의라는 육감. 이게 이제 대뇌에서 일어나는 거죠. 근데 이런 현상들을 하나의 그, 현상으로 하나의 데이터로 생각해볼 필요성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성질 데이터가 성질 데이터. 예. 그런데 성격 데이터는 뭐가 있어요? 성격이라는 것은 내 본능 그리고 욕망, 감성 이런 게 이제 불뚝불뚝 떠오르잖아요. 그게 어디서부터 뇌과학자들이 밝힌 바에 의하면은 대뇌 변연계에서부터 시작되는 겁니다. 뭐 편도체에서 응? 그런 뭐 작용을 일으킨다. 이런 얘기가 있어요. 그럼 그것이 우리 사고라는 걸 하려면 어떻게 돼요? 결국은 뇌의 대뇌 피질의 정보와 정보로 연결해지는 신경세포의 네트워크망을 통과해서 그래서 전두엽까지 끌고 가야 되는 겁니다. 그 정보들을. 그죠? 그게 정보를 전두엽까지, 대뇌 전두엽까지 끌고 가서 어떻게 돼요? 거기서 취합을 하죠. 그래서 결정을 내려야 된다. 명령을 내릴 것이냐, 아니면 그냥 참을 것이냐. 뭐 이런 겁니다. 그래서 판단을 내려서 명령을 내릴 수 있는 상황까지 끌고 간다는 거예요. 그게 어떤 이성적인 판단이 됐든, 감정을 실어서 판단을 하든, 욕망을 실어서 판단해서
행동명령을 내리든 그렇게 작용하지 않습니까? 그거는 어떻게 보면은 성질 정보에 해당되는 우리가 우주에서 어떤 그 명제화된 정보들 있죠. A는 B다. 뭐 이런 식의 그런 정보들. 그죠? 저것은 하늘이고 저것은 땅이다. 뭐 이런 식의 그런 정보들을 대뇌 피질에 저장하는 건 다른 패턴 아니에요. 그죠? 그 다른 패턴이다. 이게 뭐냐? 이제 8차원의 성격이다. 성격 정보다라는 거. 그죠? 어떻게 보면 일종의 어떤 판단의 알고리즘이잖아요. 프로그램화 되는 거예요, 이미. 그런 것들을 만들어내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죠? 그게 뭐냐 이거죠. 예. 그거는 별도로 보관할 수 있잖아요. 라는 차원이 다른 데이터야. 라는 차원이 다른 데이터. 예. 이런 개념으로 생각을 하면은 참 좋은데 문제는 우리의 이 뇌 안에서 하나의 이 통합된 정보 체계에다가 집어넣어서 엉클어 놓게 되면은 이것도 저것도 아닌 상황이 되는 거예요. 구분이 잘 안 돼요. 예. 성품 정보는 어떻게 된 거야? 성품 정보는 대뇌 대뇌 변연계가 폈어요. 대뇌 전두엽에서 명령을 내리는데 명령을 내 손해를 거친다. 손해를 거쳐서 어떤 프로토콜에 의해서 이 정교화된 프로토콜화돼서 아주 효율적으로 예, 짜맞춰진 동작 정보들을 통과시키죠. 그렇게 되면은 우리가 뭐 그렇잖아요. 이 뭐 쉽게 얘기를 하면 내가 잘 뛰어야 되겠다. 아니면 내가 젓가락질을 잘 해야 되겠다. 숟가락질을 잘 해야 되겠다. 이런 것들은요. 사실 그냥 대내에서 명령을 내린다 그래가지고 그걸 디테일하게 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실패한 동작을 반복해 나가면서 성공화시켜주는 손재주로 성공화시켜주는 그런 프로토콜이 손해에 준비되어 있어서 명령을 내리면 저절로 손가락이 움직여주게 하는 그런 정보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이제 고등의 정보들, 고부가 가치의 정보들을 활용해 가지고 명령만 내리면 알아서 작동되는 시스템이 만들어져 있단 말이에요. 그게 뭐냐 이거죠. 그게 부차원 정보예요. 예. 그게 뭐냐 성품 정보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뭐 쉽게 얘기해서 젓가락질이니 뭐 달리기니 뭐 높이뛰기니 뭐 이런 그런 그 능력을 얘기하는 거지만 사실 이걸 좀 더 깊이 들어가게 되면은 좀 더 고등의 행동 명령으로 온다면은 뭐 하다못해 서류를 잘 정리한다든가 아니면 데이터 정리를 잘한다든가 나는 경제 데이터를 잘 뽑아낸다든가 뭐 그런 거는요 시켜야 되잖아요. 그 사람이 그 일을 많이 잘 해야 돼요. 나는 장사를 잘 해가지고 판매를 잘한다든가 예. 그래서 큰 이익을 남기는 노하우를 가지고 있다든가 이런 거는 말이에요. 사실 그런 업무 분야에서 숙달된 사람들은 달인이 돼 있을 거예요. 근데 그런 쪽에서 일하지 않은 사람들은 전혀 그쪽이 발달돼 있지 않죠. 그런 식으로 만들어지는 정보들이 구청원 정보예요. 그래서 이거는 이제 제가 구분 있을 때, 그냥 일반적으로 단순 지식으로 머릿속에 저장되어 있는 정보들은 7차원 정보. 그래서 이걸 내가 성질 정보라는 거. 그리고 내 본능과 욕망과 감성 이것을 정제해가지고, 그죠? 순화시켜서 이성적인 행동 명령, 동작 명령을 내려두게 하는 그 체계. 이 시스템을 뭐냐 이거죠. 8차원 성격 정보예요. 그리고 9차원 성품 정보라는 것은 뭐냐면은 에, 내가 어떤 효율적인 행위라든가 이런 걸 통해서 행동 명령을 통해서 큰 가치를 구현할 수 있는 능력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걸 잘 익힐 수 있는 대내 정보 시스템이 9차원 정보예요. 예. 그러면 이것들을 그냥 한 드라이브 디스크 안에다가 다 때려 놓으면은 어떻게 되겠어요? 이게 헝클어져 있어가지고 구분이 잘 안 돼. 근데 이걸 드라이브를 나눠 놓으래요. 그죠?
뭐 C 드라이브, D 드라이브, 뭐 E 드라이브 이렇게 나눠가지고 성질 정보는 성질 정보고 이건 7차원 정보. 예. 그리고 성격 정보는 8차원 정보. 예. 그리고 성품 정보는 9차원 정보. 이런 식에서 드라이브를 넣어버리게 되면 어떻게 될까? 이런 겁니다. 아무래도 구별하기 쉬워지겠죠. 운영 체계가 조금 더 체계화될 수가 있는 겁니다. 제가 이제 이런 얘기를 해서 이걸 차원이라고 나눠보자라는 거예요. 가상의 설정이죠, 물론. 근데 이게 왜 필요하니라는 거. 근데 이게 필요하더라고. 지금 이제 요즘 이제 많이 장안에 이슈가 된 게 있지 않습니까? 초등학교 선생님이 예, 이제 선택을 했죠. 얼마나 이제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으면 학부모들의 국성 민원에 시달리다 못해가지고 그랬을 거라고 이제 추정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 일서부터 또 초등학교 6학년 선생님이 학생에게 이제 폭행을 당해가지고 어, 하여튼 뭐 상당히 전치 3주 이상의 피해를 봤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일들을 보면서 저게 왜 일어났지라는 거예요. 근데 이제 대부분 학교 선생님들의 생각은 뭐 여러 가지 원인들을 제시합니다. 근데 제가 보는 이 심리코드 심리 분석의 이 관점에서 보게 되면요. 저건 명확하게 혼돈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뭐냐 하면은 사람의 뇌를 예, 글자 그대로 성질과 성격과 성품을 구분하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성질이 성격이고 성격이 성품이다. 교육적인 차원에서 성질과 성격과 성품을 구분하지 못하는 바람에 예, 자신들이 하는 교육행동, 교육행위는 그냥 교육행위 안에 다 들어있는 가운데 안에서 일어나는 현상이야. 뭐가 잘못돼 있어, 뭐가 부족해, 이런 것에 대한 판단이 좀 잘못돼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게 뭐냐면은 요즘은 교육이라는 것은요, 대부분 이겁니다. 얼마나 많은 지식이라든가 이런 거를 대뇌에다가 차곡차곡 싸서, 예, 그래서 얼마나 많이 알고 있니? 여기에 주안점을 두는 것 같아요. 그래서 시험 봐서 성적 높으면은 뭐 좋은 대학 가고, 그죠? 성적이 좀 떨어져? 그럼 좀 나쁜 대학 가고. 예. 그리고 이제 입사할 때도 마찬가지죠. 뭐 시험 봐가지고, 입사 시험 봐가지고, 아니면 공무원 시험 봐가지고, 얘 성적 이상이 나왔네? 합격. 얘는 불합격. 이런 식이잖아요. 그래서 변별력의 방식으로 쓰고 있는 우리 대한민국의 교육 풍토 안에서는 그런 식의 공부를 시킬 수밖에 없죠. 그래서 선생님이 하는 일이 지식을 제자들이 머릿속에다가 쑤셔 넣어주는 역할밖에 한 게 없다라는 잘못된 인식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사실은 학교 생활을 하면서 생활 지도를 하면서 끊임없이 성격 교육과 성품 교육이 같이 일어나고 있었어요. 근데 그쪽은 폄훼된 겁니다. 예. 선생님은 한 게 없어 이런 식이에요. 뭐냐 이거죠. 예. 여태까지 그냥 지식을 쌓아주는 공부를 시켰고 이제 가만히 보니까 그거는 이 사교육을 통해서 더 잘하네? 그럼 선생님이 한 게 뭐야 이런 식이 된 거죠. 근데 사실은 인식하지 못했지만 했다는 겁니다. 뭐냐면은 성격 교육과 성품 교육을 했어요. 근데 이게 뭐냐 이거죠. 가치가 없는 행위처럼 보이는 거고, 뭐로 보였습니까? 학부모의 입장에서는 아니면 학생의 입장에서는 학생 인권을 침해한 것으로 오해를 받았죠. 오해를 받은 게 아니라 악의적으로 아, 편집을 당한 겁니다. 그러니까 공부를 좀 열심히 하거라. 공부를 열심히 하거나 성실하게 학습 태도가 좋지 않을 때는 성실한 태도가 안 보일 때는 잔소리를 할 수 있는 것도 있고요. 하다못해 뭐 좀 약간의 뭐 벌을 받을 수도 있는 거죠. 에, 뭐 복도에 나가서 좀 있어라. 뭐 이런 식의 뭐 이런 식의 교육 행위 자체가 아동 학대를 미쳤다는 거고 학생 학대를 보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생님들 어떻게 할 수 없는 거지. 즉 다시 말해서
그 학생이 가지고 있는 어떤 욕망과 감성, 예, 이것을 선생님이 침해해 줬다는 얘기예요. 왜냐하면 어린 학생들은 욕망과 감성 이것을 잘 정화시키고 순화시켜 가지고 이성적인 판단을 내릴 수 있는 그 능력이 또 부족하거든요. 그 부족한 상황이라는 것을 선생님들이 어떻게든지 다듬어 가지고 좀 올바른 생각을 할 수 있고 올바른 판단을 내려서 그래서 그 행동 명령을 내릴 수 있는 그런 공부를 하는 장소이기도 했었던 거예요. 왜? 한 학급이 적어도 20명, 30명이 됐다는 건 하나의 선생님이, 한 명의 선생님이 이 20명의 학생들을 교육을 할 때, 그죠? 어, 누구는 더 관심을 가질 수 있고, 누구는 조금 덜 관심을 가질 수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사이에서 어떤 게 싹트겠어요? 욕망이 싹트죠. 왜 나는 관심을 안 가져주는 거야? 나는 왜 관심을 이상하게 많이 가져주는 거야? 예, 이런 것들 자체 하나하나가 다 시비가 걸릴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사실은 그런 불평등 관계에서 평등입니다. 왜냐하면은 그런 체험을 과정에서 그 학생 하나하나는 뭐겠어요? 자신이 감정과 욕망을 있는 그대로 엄마 아빠한테 가서 분출해가지고 엄마 아빠로 하여금 어떻게 했어요? 학교 선생님을 공격하게 만드는 그런 역작용을 일으켰다는 말이에요. 근데 그게 사실은 이게 사회에서 받아줬다는 거지. 특히 교육청이라든가 이런 쪽에서 이제 학생의 인권 조례니 뭐 이런 것들 만들어가지고 받아줬잖아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학교 선생님이 그럴 수밖에 없는 거죠. 교육 현장에서 그럴 수밖에 없는 불가피한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근데 그런 거는 묵살당했죠. 그러니까 일방적으로 학교 선생님들이 악성 민원에 시달릴 수밖에 없었던 이유예요. 이런 체계가 있다. 그게 뭐냐면 성격 교육이라는 것을 인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성격 교육을 했잖아. 그게 성격 교육의 영역이에요. 그런데 성격 교육의 영역이라는 걸 구분할 줄 몰라. 그러니까 정당하게 학교 선생님이 학생들의 가르침을 준 거 맞아요. 근데 문제는 학생과 학부모가 그거는 니네가 할 일이 아니지 않니? 이렇게 차별대우했고 인권 침해했지 이렇게 시비를 건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인성이 문제가 있는 거죠, 사실은. 왜냐하면은 그런 행위 자체가 성격 교육, 뇌의 발달에서 성격 교육에 중대한 역할을 해주는 거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뭔가 잘못된 행위를 했을 때 바로 고칠 격이라면서 격이라는 건 바로 고쳐주는 겁니다. 내가 알아서 바로 고쳐줘야 되는데 그 나이에 잘 못 고쳐주니까 선생님이 그게 잘못된 거란다. 고쳐라 이렇게 권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 가르침을 줄 수 있는 거라고. 근데 그게 아동학대다 이렇게 될 수가 있는 거죠. 그게 자체는 뭐예요? 모른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무지하다는 거죠. 예. 그런 무지한 학생과 학부모에 의해 가지고 예, 선생님 또한 그게 교육의 영역이었구나라는 걸 인지하지 못했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항변하지 못했다는 겁니다. 그죠? 그리고 교육계에서도 그렇고 어떤 학계에서도 그런 어떤 학설을 만들어 가지고 철저하게 선생님을 보호했어야지. 근데 사실 선생님을 보호하는 게 아니에요. 사실은 학생과 학부모 자체도 아, 어떤 도를 넘어서는 행위를 제어해 줄 수 있는 아주 중요한 그 잣대였단 말이에요. 근데 이거를 아예 없는 것처럼 취급했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로 분리해서 생각해봐 이런 겁니다. 성질 교육과 성격 교육은 분명히 다른 영역이에요. 성질 교육은 머리만 잘 쓰면 되는 걸지 모르지만은 성격 교육은 뭐냐 이거예요. 체험이에요. 마음 체험이란 말이에요. 힘들어진 마음을 다스릴 줄 알아야 되고요. 내가 화나는 마음이라든가 내가 고민스러운 마음을 스스로가 정화를 잘해서 그래서 이성적인 덕성을 가진 마음으로 전환시키고 그래서 그것을 내에서 행동명을 내릴 수 있는 그런 훈련을 내리는 겁니다. 그게 성격 교육이라고. 근데 이 차원 높은 교육을 알기를 성질 교육보다 높은 차원임에도 불구하고 괄시를 받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교육이 무너지는 이유는 당연한 거예요.
근데 눈치를 못 채는 거예요. 선생님 눈치 못 채고. 예. 학부모는 당연히 눈치 못 채죠. 그죠? 그리고 학생은 뭐 말할 것도 없고. 그러니까 이런 일이 벌어지는 겁니다.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이 실리코드 심리 분석을 하면서, 야, 이거 언제 터진다, 내가. 예. 터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게 터진 거예요, 이제.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제 선생님이, 분명히 이거는 이제 대응을 잘해야 된다. 그래서 차제에 저는 그런 거예요. 가능하면은, 자, 이제 뇌의 발달 과정에서, 자, 성질 발달 과정이 있고 성격 발달 과정이 있어. 그리고 그 영역은 선생님이 엄청 잘 잡아줄 수 있거든? 그러니까 이걸 잘할 수 있게, 예, 교권을 확립해라. 이런, 적극적인 방식을 선택해야 돼요. 그래서 적어도 이런 성격 교육 과정에서 선생님이 감히 이 감나라 대추나라. 이게 바로 그냥 그러니까 그 학습권이라든가 선생님의 이 교권을요, 침해하는 행위예요. 철퇴를 받아야죠. 그 남의 밥그릇에다가 숟가락 올려놓고서는 야,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하는 거, 이 학부모가 할 짓이 아니거든요. 옛날에는 그런 거 안 했죠. 그때 선생님은 존경받는 분이고 그분은 올바른 판단을 하는 거고, 학부모는요, 아무리 이 직위가 높아도 그 자신의 자식을 가르치는 선생님이 오시면은 항상, 존경의 표했어요. 그리고 가능하면 높은 자리에 앉히고, 물론 뭐 같이 경상을 할 수도 있겠지만, 어쨌든 그런 식으로 대우를 했다는 사실입니다. 그게 존경받아야 될 분이에요. 그런데 정말 필요한, 자신이 자식에게 필요한 성격 교육을 하는데 그것을 하면 안 된다. 그렇게 하지 말아라. 그죠? 퇴보시켜라 이거죠, 자기 자식을. 이런 바보 같은 짓을 하는 부모들이 있다는 거예요. 물론 그 부모들도 몰라서 하는 행위예요, 사실은. 예. 이 뇌 발달에서 성질이 발달하는 뇌가 있고요. 성격이 발달하는 뇌가 있는데, 이 성격이 발달하는 뇌가 필요하다라는 사실을, 그런 시스템이 있다는 사실을 인지하지 못한다는 거고요. 그거보다 더 중요한 건 성품 교육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건 성격 교육에 비해서 훨씬 더 가혹한 환경에서 진행됩니다. 그런 교육의 과정까지도 학교 선생님도, 훌륭한 선생님들은 제자들에게 이끌어 준단 말이에요. 근데 그런 고마운 선생님을, 예, 그런 식으로 대한다? 이거는 미친 짓이죠. 예. 힐링 코드 심리 분석의 관점에서 보면 이 미친 짓이라는 거. 예. 그러니까 이거 바로 잡아야죠. 그래서 제가 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셋으로 나눠봐. 예. 에, 데스크탑에 하드 디스크 영역을, 에, 두 개의 디스크라든가 세 개의 하드를 넣어서 나누듯이, 당신들의 자녀와 당신이 내 안에서 일어나는 현상들을, 에, 그런 하드 디스크라고 생각하고 구분해 놓고 한번 차원을 나눠봐 이겁니다. 차원 나누기를 해보게 되면은 이게 확연하게 다른 공부였네라는 걸 알게 되고요. 그리고 이게 가치 있는 공부였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7차원 학습하는 공부보다 8차원 학습 공부가 더 훨씬 가치가 있고요. 8차원 학습을 하는 공부보다 9차원 학습이 더 가치가 있어요. 그리고 그거보다 더 가치가 높은 아, 뇌의 발달 과정이 있단 말이에요. 그게 뭐 10차원, 11차원, 12차원 이렇게 있는데, 제 얘기는 그겁니다. 그거는 학교 단계에서 하기는 어려워요. 그러니까 학교에서는 적어도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이 정도에서는요. 세 개의 차원, 즉 7차원 성질, 8차원 성격, 9차원 성품. 이런 학습만이라도 좀 잘해보자. 이런 마인드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이렇게 구분을 하고 보게 되면요. 스스로가 선생님의 가르침에는 구분이 있구나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러한 역할을 분명히 헌신적으로 해왔음에도 불구하고, 예, 생활지도니 뭐 이런 거 정말 중요한 거거든요. 근데 그런 걸 헌신적으로 해왔어. 근데 아무 대우도 못 받아요. 그거는 아무것도 아니야, 이거야. 예. 그러니까 이게 문제인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거 정말 빨리 바뀌어야 된다. 그리고 빨리 각성해야 된다. 이 부분을 모르면 계속 학교 선생님은 학교 선생님대로 고통받아야 되고요. 그리고 학생과 학부모는 학부모대로 이제 아마 참혹한 투쟁을 해야 돼요. 네가 네 말이 옳으냐, 네 말이 옳으냐. 서로 스마트폰 갖고 찍어야 돼요, 그죠? 그리고 근거를 대야 됩니다. 근거를 대고, 네가 범죄 저질렀어. 이런 식으로 싸울 거예요. 이게 교육 현장이 이러면 뭐예요? 이게 바로 황폐화 되는 교육 현장입니다. 물론 저는 이게 통과 의례라고 봐요. 이런 과정을 거치면서 양쪽에다 각성할 겁니다. 이게 이 영역이 정말 중요한 거였구나라는. 이게 천금을 주고도 바꿀 수 없는 교육 영역이었구나. 그러니까 사교육 이거 웃기는 거예요. 7차원 교육인데 뭐 머릿속에다가 지식 정보 가득 갖다가 잔뜩 갖다가 쌓아주는 공부인데 많이 알면 뭐 하냐고요. 그걸 올바로 표현하고 존경스러울 때 존경스럽게 표현하고 그죠? 그리고 내가 이 일을 하면서 효율을 높여야 할 때 효율을 높게 써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런 것이 안 가져질 때 무슨 일이 벌어지는 줄 아세요? 그 학부모들이 뭐라고 학교 선생님을 공격했습니까? 예. 자신이 지위를 활용하잖아요. 학교 선생님 알고 우습게 하는 거예요. 예. 우리 집안에 애 아빠가 법조계에 뭐 누구니까. 예. 우리가 어떻게 공격할 줄 알죠? 우리 고소할 수도 있어요. 뭐 이런 식으로. 이게 뭐예요, 이게? 정서적인 학대를 한 거예요. 학교 선생님에게. 위협을 한 거죠. 예. 그러니까 좋은 머리를 가지고요. 이상한 방향으로 쓴 거예요. 그건 뭐예요? 8차원 교육이 안 됐다는 뜻입니까? 그죠? 8차원 교육. 성격 교육이 잘못되어 있는 거예요. 지식을 쓸 때 잘못 써버리는 거죠. 악의적으로 쓸 수 있다는 겁니다. 8차원 교육이 잘못된 학부모가 그런 일을 벌이는 거예요. 그리고 8차원 교육이 잘못된 학부모는 무슨 일을 벌여요? 학생도 그렇게 돼요. 그죠? 그러니까 아이가 선생님을 협박하잖아요. 그죠? 예. 아동학대로 협박할 거야. 뭐 이런 식으로 협박하면서 선생님이 손발을 묶어. 그래놓고 폭행을 가하는. 물론 그게 모든 학생이 다 그렇진 않지. 제가 아까 얘기했잖아요. 성격 교육이 잘못된 학부모. 그죠? 8차원 교육이 잘못된 거예요. 그게. 그러니까 그 사람 당연히 그런 분야에 관해서 그런 교육이 잘못된 부분에 관해서 분명히 이제 법률적으로 교육 명령을 내려야 됩니다. 뭘 교육시키는지는 모르겠어요. 하여튼 제가 봤을 땐 그래서 그런 경우에 뭐 몇 시간 이상의 뭐 학습 명령, 교육 명령을 내리지 않습니다. 네. 어쨌든 저는 이런 게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거 구분해 보자는 거예요. 예. 제대로 구분해가지고 제대로 봐야지. 예. 이걸 뭐 아이가 정서적으로 뭐 스트레스를 받을 걸 다 감안해가지고 어떻게 해봐라고 집에서 엄마가 해야지 1대1로 할 수 있으니까. 근데 엄마가 그런 능력이 없으니까 선생님한테 미룬다? 선생님이 한 사람이 20명, 30명을 교육해야 되는데 그게 한 사람은 왜 집중 관리가 되냐고요. 학부모 입장에서 그게 됩니까? 단 10명, 5명만 모아놔도 정신없다고 그럴 텐데. 그죠? 그러니까 이렇게 할 수 없는 일을 선생님한테 떠넘기는 학부모도 정말 문제인 겁니다. 우리 한국의 교육 풍토가 이 모양이에요. 그런 의미에서 제가 얘기해요. 사람이 내는 이렇게 컴퓨터와 비교해 봤을 때 그런 차원의 우주를 만들고 있다라는 거예요. 차원의 우주를 만들어서 진화하고 있는데 근데 아직 한국의 교육은 아직도 7차원의 무슨 답이 있는 거냐면 거기에다가 머리 쳐봤고요. 그 깨지도록 싸우고 있는 겁니다. 지금 그 이 모양을 보여요. 근데 사실은 학교 선생님이 하고 있었어. 8차원 성격 교육하고요. 9차원 성품 교육을 하고 있었다고. 예. 근데 그게 구분이 안 돼. 이제는 구분하시라는 거야. 예. 그러다 보면은 그걸 바탕으로 학교 선생님이 권위를 올릴 수도 있고요. 그리고 행사를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저도 이런 이제 아주 침통한 그리고 참 존심상한 일이긴 합니다만은 그런 한 번은 거쳐야 될 일이에요. 그래서 우선
피해를 당하신 학교 선생님과 그리고 이제 돌아가신 분에게 명복을 빌면서 어, 이 이야기를 마치고자 합니다. 여기까지 구독, 좋아요 버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